목포시가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특정인 내정설 등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치안 활동이 강화되고 있지만 경찰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선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이버섯을 훔쳐간 도둑을 잡아달라는 신고에도 자치단체가 움직이지 않자 농민이 직접 나서서 범인을 잡아야 했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영산강을 따라 백리 명품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뚫린 강변 도로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출범과 동시에 민선 7기 목포시의 소통실장 직제를 없앴던 민선 8기 목포시가 다시 대외 창구용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지만 6월 지방선거를 도왔던 특정 인물 챙기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선 7기 목포시는 시간 선택제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이른바 소통실장을 채용했었습니다.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다는 목적이었는데 선거 공신 챙기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4년여 뒤 정권이 바뀌자 민선 8기 인수위원회는 소통실장의 이권 개입서를 확인하겠다며 소통실장 컴퓨터 접속 기록까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소통실이라는 그 직제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래서 그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된가 그걸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목포시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공약이었던 소통실을 폐지했는데 갑자기 6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또다시 나섰습니다. 임용 예정 분야는 시정 홍보와 고향사랑 기부제로 각각 1명씩입니다. 그런데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 분야가 논란입니다. 내년 1월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 대응이 목적이라는데 민선 7기 소통실장과 마찬가지로 대외 홍보와 협력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민선 5기 이후 사라졌던 목포시 서울사무소를 부활한 뒤 서울에 파견해 각종 기관과 단체 등을 상대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목포시 서울사무소장 명함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문 임기제가 아니라 시간 선택제라 저희가 직위는 안 지워지고 팀 그 밑에 소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더욱이 목포시는 아직 고향사랑 기부제 대응 전담부서를 꾸린 것도 아닌 상태. 모금 전략과 업무 범위가 모호한 상태에서 직원부터 왜 먼저 채용해야 하는지 이유가 불명확합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등의 활동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기로 해 사실상 정치권 출신 인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 나옵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박홍률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특정 인물 내정설까지 나돌며 보은 인사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28일까지 공모를 한 뒤 다음 달 3일 서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와 기러기 등의 국내 서식 규모가 커진 것으로 드러나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사 결과 국내 주요 철새 도래지의 겨울 철새 개체 수는 지난해보다 10만 마리, 1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 서부 해안 지역 등에 집중 분포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는 600개 가금 농장을 일제 점검하고 시군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방역 체계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가뭄 관리가 이루어지던 전국 16곳의 댐 가운데 영산강, 섬진강 권역의 댐만 심각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환경부는 한강의 댐은 7월 중순, 금강은 8월 중순, 낙동강은 9월 중순에 각각 가뭄 단계를 해제했지만 주암댐과 수어댐, 평림댐 등 영산강, 섬진강 권역 댐은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암댐과 수어댐은 하천 유지용수 100% 감량, 생활공업용수 100% 하천수 대체 공급 등을 통해 용수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작되면서 생활 안전과 교통 등 지역민을 위한 치안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위해서는 경찰과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역 치안에 큰 역할을 한 이들에게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장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됩니다. 섬 지역 CCTV 설치와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힘쓴 경찰관과 시민들이 주인공입니다. 저희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노인과 섬에 대한 제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등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공이 크신 분들께 지난해 5월 출범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홀로 사는 노인 전수조사를 통해 위기 어르신을 발굴하거나 노인과 마을 주민 교통 보호 구간을 확대하는 등 치안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법적 근거 마련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도내 21개 경찰서에서 열린 자치경찰과 시군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참가자들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자치경찰 사무 지원조례 제정을 꼽았습니다. 재정적인 지원 또 재정 이외의 다른 협업, 기관 간의 협업이 훨씬 실무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치안 만족도 수준이 대폭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자치경찰 사무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목포시와 강진군, 완도군 3곳뿐입니다. 교통 분야라든지 노인 문제, 여성 분야 등에 대해서 경찰서 따로 시청 따로 해왔는데요. 협의해서 조사 나간다든지 해서 훨씬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경찰 사무 지원조례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지역 치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안에 나머지 19개 시군에서도 지원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농산물을 훔쳐간 도둑을 잡아달라는 신고와 호소에도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자 농민이 직접 나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거듭된 신고에도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임지은 기자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구례군 한 송이버섯 농장. 한 손에 곡괭이, 다른 한 손엔 비닐봉지를 든 사람들이 농장을 누빕니다. 송이버섯을 훔치는 절도범들입니다. 벌써 3년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임산물 절도를 수사해야 할 구례군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과거 2019년부터 제가 신고했던 사건들은 저한테 어떤 처리 결과나 그런 통보도 받은 적도 없고 항상 이런 식으로 매년 피해를 당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만 수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는 CCTV에 담긴 범인들의 인상착의를 현수막에 담아 마을에 내걸기도 했습니다. 현수막에 실린 범인들 인상착의를 알아본 마을 주민이 이 씨에게 제보했고 이 씨가 직접 범인들에게 전화해 따지자 이들은 순순히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구례군은 황당한 이유를 대며 당장은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 사는지까지 다 특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자신은 지금 현재 그 특사경 발령을 못 받아서 조사를 못 한다. 그러니 형사과에 부탁을 해라.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야 피해자 조사에 나선 구례군. 처리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아 직접 범인을 잡고도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던 농민은 나라에 세금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000명대에 육박하는 등 감염 재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972명, 전남 965명 등 1,937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일주일 전보다 590여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남에서는 특히 요양병원과 시설 집단 감염, 산발적인 가족 지인 간 전파가 잇따랐습니다. 전라남도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내년 5월까지 8개월 동안 가스요금이 체납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급 중단 유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은 대상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4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호남의 젖줄 영산강을 따라 백리 명품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주 영산포에서 무안 남하까지 있는 영산강 강변도로의 마지막 구간 공사가 내년에 시작됩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강과 바다 사이에 댐을 쌓기 전까지는 나주 영산포까지 풍선과 나룻배가 오갔던 영산강. 그 뱃길을 따라 강변도로가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수려한 경치에 절정에 달한 가을 꽃길까지 국내를 대표하는 명품 드라이브 코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참 공기도 좋고 주변 환경도 참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좋습니다. 지난 2011년 착공한 영산강 강변도로는 무안 남학에서 나주 영산포까지 총 연장 51.88km, 현재 영산포에서 무안 일로읍까지 38km가 개통됐습니다. 남학 오령까지 나머지 구간은 올 연말까지 설계를 끝내고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영산강 강변도로가 완공되면 나주 영암과도 연결돼 남학 신도시의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도 크게 나아질 전망입니다. 강변도로의 전 구간이 개통되면 스포츠, 관광, 레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남학 신도시 교통 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가를 따라 자동차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공존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꼽힙니다. 추억 속으로 사라졌던 영산강 뱃길, 세계에 내놔도 손색 없는 명품 백리길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무안 일로 복룡리에서 영암 시종면 구산리를 잇는 지방도 820호선 개설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착공한 일로 시종간 지방도 공사는 현재 영산강을 가로지르는 960m 길이의 가교 설치와 육지부 연약 지반 처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지방도가 개통되면 남학 신도시에서 영암 동부권까지 이동 시간이 4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되고 영암, 무안, 목포 지역의 연계 발전과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한편 경찰서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리조트 개발업체 대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부동산 개발업 자격을 갖추지 않고 지난 2020년 9월 한평읍 돌머리 해수욕장에 53실 규모의 분양형 리조트 건축공사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평구는 전라남도에 이 리조트 업체의 부동산 개발업 미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지침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순 전 장흥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민선 8기에 선거 출마를 앞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이 군민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면서 마스크를 동봉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순 전 장흥군수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상황에서 마스크를 배부하는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